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중개사법을 강의하는 송성호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카페에 제 밴드 있거든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요거 이제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제 유튜브로 연결되니까 하시면 되고, 오늘 나눠드린 요거는요, 제가 한번 그냥 요약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 꼭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제가 방문각에 오기 전에도 방문각 기본서는 제가 꼭 제 돈으로 구입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참고가 되니까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이 방문각 기본서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앞에 중개대상물 용어의 정의는 그냥 쉬운 거니까 일단 좀 건너가서 85페이지 공인중개사부터 이제 시험 관련된 것부터 할 거예요. 85페이지로 오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거기 맨 밑에 시험 시행기관 굵은색으로 해서 칠판 보시면 원칙이 시도지사예요. 예외가 국장. 자, 시도지사가 하면 지방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문제가 서울, 부산, 제주도 다를 수 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도 조그만데 문제가 다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할 수 있고, 지금은 문제가 다 똑같다. 국장. 근데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근데 둘 다 높은 사람이니까 문제를 안 내요. 일을 맡기죠. 산업인력공단에. 그걸 우리가 업무위탁 이렇게 부르고. 누굴 기억해야 돼요? 원칙. 원칙 누구다? 시도지사.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는 요 4명을 줄여서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 4명 줄여서 시도지사. 누구는 안 나와요? 특별자치시장은 안 나와요. 중개사법에서는. 우리 그냥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 4명 줄여서 시도지사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이제 85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 요 4명 줄여서 이하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자치시장은 안 나온다, 중개사법에서는.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고, 다음 페이지에 86페이지에 예외가 국장. 파란색 2번에 예외, 양가로 1번 국장. 국장이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그래서 문제가 똑같다 지금 현재. 그리고 파란색 3번 업무위탁. 일을 맡겨서 누가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내고 있다. 그렇게만.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사실 4년 연속 나왔거든요. 밑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줄여서 이걸 이제 심의위원회 부르는데 아마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칠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니까 필수는 아니에요. 임의기간 둘 수 있다니까. 근데 현재 두고 있어요.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 주로 시험 관련된 거, 시험 관련된 거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기관인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요 4가지에 대해서 심의한다. 근데 주의사항. 작년에 나왔는데 시험과 같은 말 뭐다? 자격이 취득.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하니까. 시험, 자격 취득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요 4가지 심의사항인데, 자, 시험 관련된 것만 시도지사가 우선해요. 시험 관련된 것만. 다른 건 안 그래. 그러니까 중개업, 중개보수, 손해배상 이런 거는 심의사항은 맞지만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우선하는 거는 시험 관련된 거. 그래서 시험 관련된 거를 정하면 시도지사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안 그런데, 작년 문제가 뭐였냐면 자격이 취득.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정하면 시도지사 따라가라. OX? 오, 맞는 거죠. 같은 말이니까. 시험과 자격 취득 같은 말이니까 자격 취득 관련 사항 정해도 시도지사는 따라가는 거다. 시험, 자격 취득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돼요. 국장이 아니라 제1차관. 부위원장은 없죠.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직무대행을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거 정답으로 나왔었죠.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한다. X. 부위원장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의 정답은 이거였어. 위원을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위원을. 위원장이 아니라. 작년의 정답이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X. 자, 이 심의위원회가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다고요. 필수는 아닌데 현재 있어. 그래서 국장이 임명 위촉을 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어디 있나 위치를 생각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심의위원회가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그래서 국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4년, 6년, 8년 계속할 수 있어요. 보궐위원은 땜빵이죠. 땜빵만 잘하면 되죠. 전임자 남은 기간,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땜빵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그리고 11명이니까 7, 11. 편의점이야, 편의점. 심의위원회는 편의점이다, 7, 11. 주의사항, GS25 아니에요. 가끔 모의고사에 7명 이상 25명 이내 이렇게 나온다고. 누가 내는데? 제가 내는 거야. 낚이는 사람이 있어. GS25 아니라 7, 11, 편의점. 그리고 제척은 관련자 빠지는 거죠. 제척은. 그래서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빠져야 돼요. 위원이 당사자, 당연히 빠져야 되고, 배우자가 당사자 빠져야 되고, 과거형도 빠져야 돼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 친족이었던 자가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척. 현재 배우자, 친족, 대리인 당연히 제척. 과거형도 제척.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제척된다. 작년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척된다. 나왔었죠. 그리고 또 증언, 조사, 연구, 감정, 자문. 자기가 뭔가 했잖아요. 제척된다고. 얘는 2번 나왔고. 증언, 조사, 연구, 감정, 자문. 뭔가 했으니까 제척되고,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도 제척.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제척. 빠져라. 운영은 제적은 총원이에요. 총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요. 출석 과반수로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 항상 결정할 때는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봐요. 출석 과반수로 의결.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오면 된다. 제적 과반수로 의결 X. 출석 참여한 사람 과반수로 의결하는 거고, 통보는 7일 전까지 해줘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 통보를 생략하면 못 찾아오잖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 간사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서기는 기록하는 사람인데, 서기가 운영위원회는 있거든요. 서기가. 근데 심의위원회는 없어. 그러니까 부위원장과 서기가 없어요. 심의위원회는. 자, 왜 없냐면 얘네들이 딱히 하는 일이 없어. 부위원장, 직무대행밖에 하는 일이 없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서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서기가 있는데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해요. 서기가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없애버렸어.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서기가 없다. 부위원장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 보면 서기도 나올 만하다고. 부위원장, 서기가 모두 있는 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서기 없다. 꿀 빠른 애들 없다. 자, 책을 보면 87페이지 보시면 파란색 2번 보세요. 파란색 2번에 양가로 1번.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7, 11. 영어로 쓰는 건 아니야. 그거는 한국말로 7, 11. 양가로 2번.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그리고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하고,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을 국장이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옆에 크게 적어놔야죠. 부위원장이 X. 부위원장이 없다고. 부위원장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사람 중에서 국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을 하는 건데 그냥 참고고, 동그라미 8번 밑에 양가로 3번 위원 임기는 2년. 연임 제한 규정 없으니까 뭐 4년, 6년, 8년 계속 할 수 있다고. 제한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줄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에 새로 위촉된 위원이 보궐위원이죠. 새로 위촉된 거 보궐. 땜빵.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전임자 남은 기간. 양가로 4번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되면 누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죠. 부위원장 X.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X. 이게 정답으로 나왔다고 이게. 양가로 5번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거고, 양가로 5번 두 번째 줄에 7일 전까지 통보해주고 부득이한 사유였으면 세 번째 줄에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통보 생략 X. 통보를 생략하면 못 찾아온다. 그렇게요. 그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심의위원회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요. 제적 과반수로. 제적은 총원이라 그랬어요. 총원 과반수로 시작을 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을 해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의결. 의결이 결정하는 거. 결정할 때는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오면 된다. 출석 과반수로 의결. 양가로 7번 간사 한 명을 둔다. 누구는 없어요? 서기는 없다고. 서기 X. 부위원장과 서기가 없다. 그런 거고, 양가로 8번, 양가로 9번은 안 보셔도 되고, 파란색 3번에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와, 말이 너무 어렵다, 말이. 근데 제척만 알면 되죠. 제척은 관련자 빠지는 거라고요. 관련자 빠지는 거.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배우자이었던 사람, 동그라미 2번 친족이었던 경우, 동그라미 4번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렇게 과거형도 제척, 조금만 관련 있어도 제척된다. 그런 것들.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기피 신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빼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 관련자니까 좀 빼주세요. 신청하는 거 기피 신청이고, 그리고 양가로 3번 본인 스스로 빠지는 건 회피예요. 자기가 당사자래요. 그럼 자기가 관련자인 거 알잖아. 스스로 빠지라고요. 회피 하이한다. 의무예요.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에 회피 하이한다. 의무. 그래서 회피를 안 하면 양가로 4번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위촉의 반대말. 국장이 위촉했으니까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회피는 의무고 회피하지 않으면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여기서 올해도 또 한 문제가 나올 거다. 89페이지 응시 자격은 파란색 1번 응시 자격 시험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파란색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을 기억해야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칠판을 보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부정행위 플러스 5년간 이 2명 시험 못 봐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 파란색 2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는 조금 달라. 시험 못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도 못해요. 등록 결격 사유도 돼서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놔야 돼. 3년간은.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학원 다니는 건데 학원 다니는 거는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시험 봐야지.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응시 결격 사유 시험 못 봐요. 근데 중개보조원 할 수 있어요.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이따가 하겠지만 등록 결격 사유를 넓게 이해해야 돼요. 넓게.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등록도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못한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등록 결격 사유도 되니까 중개보조원도 못한다고요. 근데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다고. 5년간 시험은 못 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2명이 시험 못 보고 1명 사실 더 있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누구냐면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 붙은 사람. 그죠? 그 수험자 주의사항에 나와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시 못 본다. 아예 접수가 안 돼. 접수가.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접수가 안 되는 거를 몇 년 전에 알았어.
꽤 됐네 그것도. 다른 학원에서 어떤 분이 8월 달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안 돼. 난리가 났지. 그래서 이제 전화 걸어봤더니 이미 시험에 붙었대. 그걸 모르고서 1년 동안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 시험 붙은 걸 모르고. 추가로 붙었는데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바꿨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못 받아갖고 1년 동안 학원 다녔다니까. 접수가 안 돼갖고 저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붙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시험에는 안 나오고 요 2명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요 2명 시험 못 본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다. 미성년자 볼 수 있다. 외국인 볼 수 있다. 상태가 메롱이래요.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 보는 거잖아. 상태가 메롱이어도. 시험 못 보는 사람만 딱 기억하자. 그 다음 90페이지에서 시험 방법은 파란색 1번 뭐 나온 적은 없지만 시험 시행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대요. 1회 이상. 1회 시행한다 그러면 틀려요. 1회 이상. 그래서 2번 본 적도 있다고요. 15-1회 16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리고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안 볼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험 안 볼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치사하게 이거를 사후 의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X. 의결 그러면 사전 의결이에요. 그런 것들도. 뭐 시험 방법, 일부 면제 같은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뭐 아는 거니까 시험 과목도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91페이지에서 출제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역시 나온 적이 없어. 시험에. 자기가 출제로 들어가서 자기 관련된 거 내기는 조금 부담스럽나 봐요. 나온 적 없는데 이 파란색 2번 출제위원 징계를 보면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면 양가로 1번에 91페이지 하단에 파란색 2번 양가로 1번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면 5년간 위촉금지가 돼요.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5년간 위촉금지. 우리가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출제위원도 개판 치면은 5년간 위촉금지다. 혹시 모르니까. 이제 넘겨보면 92페이지에서 시험 실시가 있고 파란색 1번 공고. 공고가 2번 나와요. 우리 칠판을 보면 계략적인 상이라 그래서 대충 알려줘. 2월 말일까지. 그래서 한 번 공고가 이미 나왔어요. 2월 말일까지니까. 12월 31일까지 X.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었죠. 2월 말일까지. 12월 31일에 시험 공고하는 거 아니다. 12월 31일은 뭐 하는 거예요? 연기대상 공고하는 거야. KBS 연기대상. 최수정이 연기대상 타고 카운트다운하고. 그거 하는 거지 무슨 시험 공고하고 있어요. 누가 본다고 그걸. 2월 말일까지 계략적인 사항은 필요한 사항. 요거는 이제 확정 공고, 최종 공고인데 여름에 공고가 또 나와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여서 시험이 10월 말이니까 90일을 빼면 7월 달에 7월 말에 공고가 또 나오게 된다. 공고가 2번 나온다. 계략적인 사항 2월 말일까지. 필요한 사항 최종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그 다음 파란색 2번 응시원서 제출 응시수수료. 시험 볼 때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우리 수수료 내는 게 총 6가지가 있고 그거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3가지는 쉬우니까 3가지만 외우면 돼요. 3가지는 재교부예요.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이제 앞에 3가지가 뭐냐면 시험 보는 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 그렇게 6가지만 수수료 내고 다른 건 다 공짜. 싹 다. 돈 내는 거 딱 6가지밖에 없다. 수수료 내는 거.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시험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파란색 2번에 양가로 2번에 있는데 양가로 2번 칠판을 보시면 수수료 내는 방식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나왔거든요.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원칙이죠. 그때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시험은 원칙, 예외는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그때는 조례가 아니에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가 아니라. 현재 업무가 위탁돼 있죠. 그럼 업무 위탁이면 위탁 받은 자가 아랫사람, 위탁한 자, 윗사람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가 아니라. 시험은 원칙, 예외, 업무 위탁, 수수료 내는 방식이 다르다. 다른 거는 그냥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뭐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 설치 신고하는 거, 재교부 신청하는 거 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 위탁. 그래서 파란색 2번에 양가로 2번 원칙이니까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에 원칙이니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다만부터는 예외니까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다음 세 번째 줄 옆에 또한 업무 위탁 그러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원칙만 조례, 나머지는 조례가 아니다.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은 응시수수료 반환 돌려주는 거예요. 시험 안 보겠다고 이제 취소해버리면. 자, 칠판을 보면 접수 기간 내 취소를 했대요. 그러면 전부 반환이에요. 이제 일부 반환은 접수 마감일 지난 거예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반환, 그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반환이에요. 취소하면. 예. 문제는 접수 마감일에 취소했대요. 갈등하다가 접수 마감일에 그냥 취소했어. 몇 프로 반환?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 취소한 건 기간 내 취소한 거잖아요. 기간 내. 그러니까 접수 마감일 다음 날, 접수 마감일 지난 거예요.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했을 때 60%라고. 접수 마감일 취소한 건 기간 내 취소니까 전부 반환. 그래서 만약에 취소할 거면 접수 마감일에 취소하시라고. 첫날 접수한 다음에 실컷 부려먹고선 마감일 취소하면 다 돌려받고 괜찮잖아. 그거는 할만하잖아. 그거 아니면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뭐 취소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서. 자, 어쨌든 그렇게만 보시면 됐고. 그리고 옆에 93페이지에서 파란색 3번은 합격자 결정은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되겠죠. 근데 읽어봐야 붙는다는 전설은 있어요. 전설은. 다음 페이지 94페이지에서 합격자 공고는 언제 하죠 우리? 시험이 10월 말이니까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죠. 그렇게요. 그래서 11월 말에 한다. 시험이 10월 말. 합격자 발표는 한 달 뒤. 그래서 11월 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밑에 예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기출문제 풀만해요. 최근 문제죠. 심의위원회 옳은 거. 1번 위원회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에서 돈 버는 거 중개보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중개보수 변경, 중개보수 맞다고. 심의사항인 건 맞다고요. 우선하지는 않지만 시험 관련된 거는 우선하고 나머지는 심의사항만 되고. 니은 아유 너무 쉬워.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편의점 세븐일레븐 아무도 안 틀려. 위원장 한 명 포함이에요. 포함. 이거 제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치사하게. 세븐일레븐 맞고 위원장은 국장이 아니라 제1차관. 리을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되면 누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하라고요. 호선된 자가 아니라 미리 지명. 위원장이 야 네가 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다. 이렇게. 올해 나오면 또 맞춰야 되겠다. 자 이제 95페이지 자격증 교부 파란색 1번 자격증 교부 칠판을 보면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다른 사람이 교부하는 경우 없어. 무조건. 무조건은 무슨 말이에요? 1번 박상철. 무조건이야. 2번 예외 없다. 예외 없어.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다고요. 국장이 시험 시행해도 누가 주는 거예요? 시도지사.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시행했어요. 누가 주는 거야? 시도지사. 무조건. 예? 또 합격자 발표하고 1개월 이내.
2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무려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최근에만. 1개월 이내. 왜 2개월이면 안 되냐면요. 아까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한다고요? 11월 말. 그러면 2개월 그러면요. 올해 시험 붙었는데 내년에 자격증을 주는 거야. 아, 이 말이 안 되지. 올해 시험 붙었는데 왜 자격증을 내년에 주냐고요. 오매불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1개월 이내 그래야 올해 시험 붙으면 올해 자격증을 주는 거다. 그래서 1개월 이내. 또 그리고 교부. 자격증을 처음 주는 거 교부. 이거는 수수료 안 내요. 재교부는 내는데. 그러니까 교부랑 재교부도 다른 거예요. 시험 붙었대요. 그러면 수수료 낼 것 같잖아. 또 내라 그래도 낼 것 같잖아. 기쁘니까. 시험 붙었는데. 근데 공짜야. 기쁨 2배. 재교부가 수수료 내는 거다. 교부인지 재교부인지 잘 보셔야 되는 거. 그래요. 파란색 1번에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에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한다. 누가? 시도지사가. 그리고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증 교부 대장. 대장에다가 동그라미. 대장. 대장은 뭔데요? 1번 대장 내시경에서 그 대장. 2번 공적인 장부. 공적인 장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예요. 컴퓨터로 하라고.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대장은 똑같아요. 자격증 교부대장이고 이따가 등록증은 등록대장이에요. 대장은 컴퓨터로 해라.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파란색 2번 자격증 재교부죠. 교부랑 재교부 다르다고 방금 설명드렸어요. 다른 거. 교부는 처음 주는 거, 재교부는 다시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다. 그런 거고 다시 칠판을 계속 보시면 자 이게 또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우리 자격 관련된 거 이거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일 처리를 해요. 자격 관련된 것. 그런데 이제 시험 아까 같은 말 뭐 자격이 취득 시험 자격 취득 같은 말이었어요.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한다고. 시험 자격 취득 이거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한대요. 심의위원회. 시험이잖아.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 건데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시험 심의위원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자격 취소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치사빤스 똥빤스였어. 너무 치사했어. 자격증 등록증 것도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관련된 건.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신청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찾아가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관련된 거는. 그래서 파란색 2번에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가서 재교부 신청하는 거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양가로 2번 재교부 신청하는 거니까 수수료 내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 보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만 원칙, 예외, 업무 위탁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넘겨보면 이제 96페이지에서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자, 이게 어렵죠. 제재 관련된 게.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닥 이런 내용들도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재가 어렵고 제재가 자 자격증 양도대여 양수대여인데 짝꿍이죠. 칠판을 보시면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 양도대여를 혼자 했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양수대여 받은 사람이 짝꿍처럼 따라 붙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양도대여한 거 자격 취소도 되고 자격 취소하고 그리고 우리 2만 들어가 있으면 요 1년 1천 요 제재가 있어. 2만 들어가 있으면 양손 양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대여 양수대여 다 1년 1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수대여는 취소할 건 없잖아. 자격증이 없어서 사거나 빌렸는데 뭘 취소해요? 얘는 그냥 1년 1천만. 양손 양팔 두 개 2니까 1년 1천. 양도대여한 사람은 자격 취소도 되고 1년 1천도 되고 두 가지 제재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온 게 이거. 자격증
등록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 1년 1천. 알선만 해도 알선만. 알선 두 글자잖아. 알선 두 글자 1년 1천. 이것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자격증 양도대여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면요 아무도 안 틀리니까 누가 틀려?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누가 틀리냐고 그를. 쉬워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대요. 이게 자격증 양도되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취소. 이게 같은 말인 걸 모르면요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심지어 주어를 바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때는 등록증 양도되어 의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하이한다. 등록을 취소해요. 다른 거야.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 바꿔치기해서 취소하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 따로따로니까. 자, 상호가 차이점인데, 상호가 성명으로 나오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 그죠? 성명이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주어를 봐야 돼. 주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취. 무슨 말이냐면 우리 96페이지 책에서 파란색 1번에 양가로 1번, 파란색 1번 자격증 양도 등 금지에서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별표죠. 공인중개사는 주어.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까지만 나온다고. 뒤는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뒤에까지 다 써주면 자격증 양도되어 써주면 금방 하니까. 뒤를 잘라버리고 앞에만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자격증 양도되니까 자격 취소. 주어를 바꿔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취 등록 취소. 각자 자기 것 취소. 자격증 양도되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유상이건 무상이건 가족끼리건 배우자 간이건 다 안 되는 거고 마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지. 가족끼리 대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집에 가야지. 가족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오라 그래야지. 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어쨌든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 자격 취소되고 1년 1천 양도대여는 됐고, 양가로 3번은 두 번째 줄에 알선한 자는 자격 취소는 아니고 그냥 1년 1천만. 알선 두 글자니까 알선. 등록증도 마찬가지예요. 알선하면 1년 1천 되고, 옆에 파란색 2번에 자격증 양수 등 금지 짝꿍이니까 얘는 자격 취소는 없죠. 1년 1천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년 1천이라고. 1년 1천만. 근데 이제 요 내용들도 괜찮아, 할만해. 근데 이제 우리 판례를 보세요. 97페이지에서 판례. 자격증 대여 판단 기준 다 판례고, 1번 자격증 대여를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1번이 이제 판례 내용이에요. 자격증을 빌려주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일할 거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거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그거 이용해서 일할 거 알면서 빌려주는 거. 설마 잠깐 구경하라고 빌려주는 건 그건 대여가 아니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 비디오 대여하듯이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빌려주면은 그거 이용해서 일할 거 알면서 그 자체를 딱 빌려주는 거. 그거고. 근데 이제 판단 기준. 칠판 보시면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어떤 형식을 취했나 의미가 없어요. 실질을 봐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대요. 그럼 자격증 돼요. 안 했대, 일을. 그럼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이제 동업 판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동업 판례가. 그게 우리 97페이지 그 판례에서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공인중개사랑 무자격자가 동업을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차리고 무자격자가 돈을 대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했대요. 그러면 자격증 돼요. 동업했는데 중개 업무는 안 했대. 중개 업무는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도 분배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일은 안 했어. 중개 업무를. 이거는 그러면 아닌 거지.
또 중개 업무를 했나 안 했나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출제원이 써줘요. 왜? 판례에 써 있으니까. 거기 판례 3번 보세요. 3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쭉 옆에 보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했다고 써주잖아요. 그럼 자격증 돼요. 근데 4번은 세 번째 줄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건 아니래. 중개 업무를 시키지는 않았대. 아닌 거지. 그래서 중개 업무를 했나 안 했나 출제원이 써준다. 어렵지 않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이제 넘기시면 98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사칭, 유사명칭 금지가 있어요. 요거 유사명칭 7, 8을 보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되고 1년 1천이에요. 아닌 두 글자니까 아닌 자 시리즈들 다 1년 1천이에요. 개공 아닌, 공인중개사 아닌 두 글자 1년 1천. 2만 들어가면 1년 1천이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자격자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당연히 안 되고요. 유사명칭도 안 되는데 유사명칭이 뭔지 우리가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이 이런 거다. 공인중개사. 이거 유사명칭이야.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긴 좀 그렇지 없어 보이고. 유사명칭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판례가 나왔네? 판례가 부동산 뉴스 대표 이게 유사명칭이래요. 명함에다가 무자격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함을 받아보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유사명칭. 명함에다가 또 이건 명함이었고 이제 카페였어요. 카페 간판에 부동산 카페 이렇게 부동산 카페 미사리에서 다른 커피숍들은 차와 음악 차 마시면서 이제 음악 듣고 하는 건데 얘는 차와 부동산 차 마시면서 부동산 얘기하지 부동산 카페. 그러면 이 간판을 보면 야, 이 사장님은 바리스타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장님은 공인중개사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유사명칭. 무자격자가 부동산자가 들어가는 거 사용하면 유사명칭 될 수 있다. 부동산 뉴스대표, 부동산 카페 이런 게 유사명칭이 되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사용하면 이런 거 사용하면 뭐라고요? 1년 1천 99페이지에서 그 문제 바로 위에 양가로 2번에 있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닌 동그라미고 두 글자니까 1년 1천 돼 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1년 1천.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정답은 똑같이 1번이었어요. 왜? 1개월인데 2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번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풀어볼게요. 칠판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쉬워서 그냥 쉬웠던 거지. 답은 1번.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2개월이면 올해 시험 붙으면 내년에 자격증 주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 1개월 그래야 올해 시험 붙으면 올해 자격증 주는 거다. 2번. 자격 취소가 됐대요.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시험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출문제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이렇게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지. 이게 시험 볼 수 없다.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문제 풀면서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 찾아가라고? 재교부 신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아까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4번 자격증 대여는 아까 말씀드렸죠? 판례가 자격증을 빌려주면 그걸 이용해서 일할 거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거다. 잠깐 구경하라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5번을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대요. 이거 같은 말인 거 뭐랑 같은 말? 자격증 양도돼요. 같은 말인 거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 거의 매년 나오니까 이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그래서 자격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해야 한다.
맞다. 이거 주어 바꿔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등록증 양도되어. 그때는 등록 취소해야 한다. 각자 자기 거 취소하는 거니까. 바꿔치기 취소해도 안 된다고요. 자격증 양도되었는데 등록 취소 틀려요. 등록증 양도되었는데 자격 취소 틀리다고. 각자 자기 거 취소. 그래서 주어를 보고 딱딱 결정을 해야 된다. 주어를 보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0페이지로 가보면 등록이고요. 이제 등록.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줄여서 등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란색 1번에 등록이 의의에서는 양가로 2번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 등록은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죠. 칠판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랑 개공은 다르네. 아시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공은 등록한 자.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줄여서 자격 취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등록한 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달라. 이제 형식적인 차이, 실질적인 차이는 중개업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바로 중개업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 3년 3천. 등록하고 개공이 된 다음에 중개업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일반인이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 공인중개사도 그냥 일반인인 거야.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되고요. 3년 3천. 개공이 하는 건 등록한 중개업, 괜찮은 거.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바로 중개업은 못하는 거다. 개공이 된 다음에 중개업하는 거다. 등록은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되니까. 그 내용이 양가로 2번에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인 그 상태에서 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니까. 됐고 101페이지에서 등록이 성격, 특징 모르셔도 되겠죠. 넘어가면 이제 102페이지에서 등록 절차. 우리 등록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부칙상 개공,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새롭게 등장이 안 돼. 옛날에 이제 1989년 이전부터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응팔 시절부터. 부칙상 개공 부르는데 그분들은 그냥 쭉 하시는 거지 새롭게 등장이 안 되니까 등록 절차가 없고 지금은 공인중개사로 하는 거, 법인으로 하는 거. 그 절차가 똑같아요. 네 가지야. 등록 신청하고 등록 기준 심사하고 서면 통지 받고 서면 통지, 등록 통지 같은 말. 그리고 등록증을 받고 업무 계신데 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제가 등록증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은 이 등록증을 받고 20일 이내에 세무서 가서 따로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안 배워. 그래서 우리는 요거 중개사무소 등록증 받으면 업무 개시. 사업자 등록하는 건 따로 안 배운다. 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렇게 네 가지. 법인도 똑같아요, 절차가. 그럼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시험 붙었어요.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둘만 가능하다니까요. 등록 절차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로 법인으로.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 소속 공인중개사 안 돼요. 왜냐면 두 군데 걸치게 돼서 그래. 여기서 지금 소공인데 등록이 되면 저기선 또 개공되는 거예요. 소공, 개공. 양다리 걸치잖아.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양다리는 그 나쁜 거다고 안 된다.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변호사도 안 된다. 변호사도. 변호사인 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붙어야지. 변호사잖아.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아두는 관청이고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시장은요 구가 없는 시장만. 모든 시장이 아니라 군수나 구청장은 모든 군수, 모든 구청장이 다 돼요. 내 직함이 구청장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모든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에 구가 없을 때만 되는 거예요. 이따 해보고. 그리고 수수료 내는 거죠.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우리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세 가지 돈 내는 거, 수수료 내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자, 이제 등록 신청인에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한데 거기 보세요.
102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에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법제 구조 2항. 법조문은 진짜 더럽게, 더럽게 어렵게 돼 있어. 법조문은. 그래서 이 법조문을 보고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자, 칠판을 보세요. 제가 이 법조문을 해석을 해드릴게.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가로, 소공은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구조 제2항 법조문. 자, 소공은 제외, 소공은 빼래. 두 군데 걸치면 안 되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되니까 빼버려, 그냥 빼버려. 그럼 이제 이런 건가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닌 자가 놀랍게도 앞뒤에 다 걸려. 앞뒤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소공은 빼버리고 그냥 소공은. 그럼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법인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법조문을 써놓으면 될 걸 법조문은 이렇게 어렵게. 이게 법조문이니까 복사해서 지문으로 잘 내줘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아닌 자가 앞뒤에 다 걸린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인만 등록 신청된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시장은 구가 없어야 돼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래요.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은 될 수가 없어요. 서울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등록관청. 인천광역시 부평구래요. 부평구청장.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절대로 안 된다고.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다고요. 구가 있으니까. 특별시장은 여러분이 안 틀려. 근데 광역시장은요? 이상하게 틀려. 잘 나오거든요. 광역시장 등록관청 될 수 없다. 구가 있으니까 거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래요. 그럼 누가 등록관청이에요? 분당구청장. 왜? 구청장이잖아. 무조건 구청장이 된다니까요. 내가 이제 사무소 두는 곳에 구가 있대. 난 누구 찾아가야 돼? 무조건 구청장. 근데 경기도 의정부시 구가 없어요. 의정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가 없어요. 제주시장. 시에서 끝나면 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구가 있으면 구까지 써줘. 시에서 끝났다는 건 구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안 나와요.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A시 갑구다 그러면 구가 있네. 갑구청장. A시 그러면 A시장. 그렇게요. 구가 있으면 구까지 써준다.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을 심사하는데 등록 기준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을 실무 1이니까 1년, 실무 1이잖아.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되고 1년 이내면 면제. 1년 이내면. 그러니까 중개업 하다가 폐업하고 1년 이내 다시 할 거면 면제가 된다고요. 실무 1이니까 1년. 외우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사용권 확보해야 돼. 사무소는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은 되고 사용권은요 좀 넓게 인정이 되고. 질문. 중개사무소 필수인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나?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업할 거래.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사무소 필수야. 그래도 필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등록이 정식 명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에요. 102페이지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잖아. 사무소에다 등록을 주는 거라고요. 등록이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어야지. 사무소가 없는데 등록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등록인데 자동차가 없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 사용 승인이 기준이에요.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은 된다. 그러면 사용 승인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사용 승인 받기 전에는 안 되는 거고 사용 승인 받았으면 되고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어도 돼. 사용 승인은 받았으니까.
근데 사용 승인 안 받았다. 그럼 안 되는 거고요.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안 되는 애들. 사용 승인 안 받은 거 안 되고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사용권은 넓게 인정돼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공짜로 빌리는 거 다 돼요. 이 사무소 요건은 개인이건 법인이건 법인이 분사무소건 사무소 이전이건 똑같아요. 사무소 요건은 똑같으니까 한번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다. 사용 승인 받은 이후의 건물 된다.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안 되고 사용권 넓게 인정된다. 그래서 등록 기준 심사에서 갖추면 등록이 되는데 그거를 서면 통지, 등록 통지 7일 이내. 7일. 자, 중개사법의 모든 숫자를 다 외우셔야 돼. 7일 기본이에요. 이거죠.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위에서 아래로 해줄 때 우리 성격 급하잖아. 빨리빨리 7일. 서면 통지는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 해주라고 7일. 반대로 우리가 할 때는요. 우린 좀 여유롭게 해야 돼. 잘 모르니까 10일. 그래서 사무소가 이사를 가서 이전 신고할 때 10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유롭게 10일. 서면 통지는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7일. 그리고 서면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공이 돼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서면 통지 받기 전에는 개공이 아니었던 거고 서면 통지 받아야 등록이 된 거라서 개공. 그리고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이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모든 개공이 이 보험 들어야 돼. 모든 개공이. 그러니까 보험 들 거 나는 그러면 미리 들 거야. 미리. 등록 신청할 때 같이 보험 들 거야. 그건 안 돼요. 보험 드는 거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업무 보증이란 이 보험은요. 개공만 들 수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는 개공이 아니에요. 그냥 공인중개사지. 서면 통지를 받아야 개공이 됐다니까. 이제 보험 드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면 통지 받은 후 나중에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 미리 보험 드는 게 불가능하다. 자, 인장 등록도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건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작년에 나왔죠.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해도 되고 인장 등록만. 근데 보험 드는 거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보험 드는 거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하는 거고. 그리고 등록이 됐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 등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대. 그렇죠. 자주 때리시니까 아는 거야. 멍을. 멍 때리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 멍 때리는 거 휴업에 포함된다. 여러분이 즐겨 때리셨기 때문에 이건 안 틀리더라고. 멍 때리는 거. 휴업에 포함된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 그만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 휴업에 포함돼서 3개월 초가 휴업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휴업에서 잘 나오죠. 등록을 해줬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휴업에 포함된다. 그래서 3개월 초 가면 휴업 신고해라. 그런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등록증 교부죠. 등록증을 받으면 업무 개시를 하는 거예요. 등록증 받으면. 이 등록증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 등록증을 줄 때 보험 들었나 확인 뜨고 등록증을 줘요. 인장 등록은 별도로 확인을 안 떠. 보험 들었나 확인 뜨고 주고 인장 등록은 별도로 확인 안 떠요. 자, 우리 기본서에서 등록증을 잠깐만 보면요. 어디냐면 등록증이 118페이지에 있어요. 118페이지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게 이제 등록증이에요. 118페이지 등록증. 그래서 왼쪽에 성명, 그리고 개공 종별,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등록인장이라고 있네. 등록인장. 인장을 여기다가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인장은요. 확인 뜰 필요가 없어. 야, 인장 갖고 와. 찍은 다음에 주는 거니까. 보험은 여기 적는 게 없잖아요. 보험은. 보험 들었나 확인 뜨고 인장은 확인 뜨는 게 아니라 야, 갖고 와. 찍은 다음에 주면 된다. 등록증에 찍게 돼 있다. 인장을. 그리고 이제 등록 대장에다가 기재를 한 다음에 주는 거죠. 등록 대장, 공적인 장부. 어떻게?
컴퓨터로 똑같다고.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증은 등록대장, 대장은 공적인 장부, 컴퓨터로 작성 관리할 것. 적은 다음에 주는 거고. 그리고 등록증을 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죠. 다음 달 10일까지. 5월 달에 등록증 준 거 6월 10일까지. 6월 달에 준 건 7월 10일까지. 한 달치를 모아서. 10일 이내, 그러면 액수죠. 등록증을 줄 때마다 계속 통보하는 건데 10일 이내면. 한 달치를 모으라고. 5월 달에 준 거 6월 10일까지. 그런 식으로. 자,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거고요.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지들끼리 막 통보하는 게 있어요. 지들끼리. 관청끼리. 그때는 지체 없이 통보해요.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지들끼리면.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책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좀 쉴게요.